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50대 남자입니다.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도 몰랐고 아내와 여행을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뒤돌아보지 않고 옆으로 세지도 않은 채 달려왔네요.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순간 판단으로 쓰레기 짓을 했지만 한편으론 저 역시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를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원룸 건물 하나를 운영하며 건물 꼭대기층에서 아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물주인 셈이죠. 하지만 원룸 건물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온갖 서름과 모욕을 당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투잡, 쓰리잡이 흔한 말이지만 30년 전부터 저는 쓰리잡을 뛰었어요. 평일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아침엔 목욕탕 청소부터 새벽엔 신문 배달까지 하루 24시간 중 4시간만 자고 풀로 뛰며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남의 돈 1,000원 빼먹기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인생의 철학을 배웠지요. 그래서 그런지 내 돈도 귀하지만 남의 돈도 귀하다는 말을 철칙으로 여기고 삽니다. 하지만 아내는 돈이 귀한지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수준이 아닌 오직 자기만을 위해 펑펑 쓰는 사치꾼이었죠. 물론 결혼 전에 이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과거지만 사실은 제가 바람을 한번 피워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점은 아내에게 미안하고 100번 사죄해도 모자랄 부분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달라진 모습으로 아내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기준일 뿐 아내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었나 봐요. 제가 바람을 피고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 때쯤 우리 집안에 또 다른 슬픔이 찾아왔죠. 하나뿐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늘로 떠난 겁니다. 그때 아내는 거의 정신을 놓은 여자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전 아내를 매일매일 돌보느라 심신이 지쳐갔고요. 나중에 아내는 정신을 차리더니 무슨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듯이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는데 돈을 마구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허탈함을 저렇게라도 마음에 보상받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에 아내의 행동을 말리지 못했죠. 그렇게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룸뿐만 아니라 원룸 근처에 치킨집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월세 받는 일은 너무 좀이 쑤셔서 못하겠더라고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제 성격에도 맞는 일이었거든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번듯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코로나 시즌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방도 많이 빼고 심지어 월세를 차일피일 미루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킨집이 생각보다 이윤이 남질 않고 은근히 신경 쓸 것도 많아서 원룸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요즘 그게 안 되니까 2중, 3중으로 힘들어지더군요. 하지만 한 푼 두 푼 아끼려고 원룸 사는 사람들에게 매정하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한 달 정도는 눈을 감아줬습니다. 근데 2달 정도 넘어가니 슬슬 아내의 독촉이 시작되더군요. 여보,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바엔 치킨집을 접어야 하는데 당신 성격에 원룸 월세 받으러 다니면서 세워라 내워라 할 거 아니잖아. 움직여야지. 치킨집 접기 싫으면 빨리 월세 받아와. 언제까지 사람 좋게 넘어갈 거야?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한두 번이야 사람 좋게 넘어갔지만 계속 이렇게 했다간 사람 좋은 게 아니라 호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월세를 빨리 내달라고 읍소를 했죠. 그래도 세입자들이 다들 저한테 미안해하며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며칠만 좀 기다려주세요. 라면서 사정을 하더군요.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월세를 어떻게든 내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우리 집 바로 아래에서 사는 젊은 과부만 유독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겁니다. 솔직히 남편 사고로 보내고 혼자서 인터넷 쇼핑몰 하면서 열심히 사는 과부였거든요. 소문 듣자니 부모님도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고 이 험한 세상 혼자서 씩씩하게 사는 여자라서 월세를 몇 번이나 봐줬습니다. 그리고 틈이 있을 때마다 가게에 남는 치킨도 몇 번이나 공짜로 준 적도 있죠.
근데 이젠 미안한 표정도 없이 배째라라는 반응으로 돈 없으니 못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혼자 사는 여자라서 사정도 많이 봐주고 다른 집보다 싸게 방도 내줬는데 이젠 돈도 못 주고 나가지도 못하겠다고 하면 저보고 어쩌란 겁니까? 경찰을 부를까요? 경찰한테 질질 끌려서 나갈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갈 겁니까? 전 성질이 나서 막말을 좀 내뱉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층 젊은 과부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좀 심했나? 괜히 마음이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몇 달째 돈도 안 내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녀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먹이더니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아저씨 하루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을 나갈지 아니면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올지 결정할게요. 제발 하루만 밀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기분 같아선 당장 나가요. 이러고 싶었지만 어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모질게 되나요? 일단 하루만 참아주기로 했죠. 뒤돌아 나오는데 30년 전 처음 서울 올라와서 지하실 월세방에 살 때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공장에서 제때 월급을 못 받아서 집세를 못 내니까 집주인 아저씨가 저를 괄시하고 무시했었거든요. 그때 속으로 내가 돈만 벌어봐라. 서울 종로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빌딩 지어놓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빌려줄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었는데 이젠 서울 변들이 원룸 많아가지고 유세 떠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젊은 과부가 어디 갈 곳도 없을 텐데 한 달만 더 월세를 안 받아야겠다고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아내는 펄쩍 날뛰면서 그동안 그 여자 사정을 그렇게 봐줬으면 됐지 뭘 옛날 생각하면서 봐주길 봐줘요. 당장 내일까지 밀린 월세 안 내면 방 빼버려. 라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무슨 돈 받으러 다니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내에게 큰 소리 칠 수도 없어서 그냥 꾹 참았습니다. 아내가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 돈만 아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텐데 솔직히 그런 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래층을 거쳐 올라올 때마다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뭔가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묘한 소리였어요. 너무 궁금해서 치킨 한 마리 튀겨서 월세 이야기 나눌 겸 왔다며 치킨을 주며 이야기를 건넸죠. 이거 드시고요. 정말 미안하지만 내일까지 꼭 밀린 월세 좀 갚아줘요.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죠. 그랬더니 젊은 과부가 머뭇거리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근데 요즘 무슨 방송을 보길래 이상한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죠? 그랬더니 과부가 멈칫하며 뭔가 고민을 한참 하다가 저에게 은근슬쩍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아저씨,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사모님에 대해 비밀을 알려줄 테니 월세 좀 깎아주시거나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러더군요. 순간 이게 뭔 소리인가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의 비밀을 어떻게 아래층 젊은 과부가 안다는 거지? 아래송했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비밀이 뭐냐고 했더니 젊은 과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월세를 안 받겠다는 계약서를 써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저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순간 아내의 비밀이 뭘까 궁금해서 일단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간이 계약서를 만들고 그녀가 말한 아내의 비밀이 뭔지 들어봤죠. 그리고 아내의 비밀을 듣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의 비밀이란 게 아내가 3층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부가 보여주는 핸드폰 속 사진엔 진짜로 와이프가 3층 총각과 환히 웃으며 대화하고 둘이 머리카락을 만지는 장면이 있고 오디오만 있다는 음성엔 아내인지 누군지 모를 여성의 신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아내가 의심이 들었지만 고작 3층 총각 머리카락 쓰다듬는 사진과 아내인지 누군지 모르는 소리로 불륜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약한 것 아니냐고 한마디 했죠. 그러자 젊은 과부가 하는 말이 사장님은 치킨집 출근해서 뒤를 캐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 센터에 맡기려고 해도 수백만 원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모님한테 들킬 테니까 차라리 이건 어때요? 제가 100% 확실한 증거를 잡아올 테니까 계약서대로 3달치 월세를 깎아주세요.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믿져야 본전인지라 저도 알았으니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단
증거를 못 찾으면 무조건 월세 내고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알았다면서 흔쾌히 수락하더군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평소엔 아내에게 신경을 거의 안 썼는데 젊은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치를 부린 게 3층 총각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꼬리를 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었을까?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건이 보란듯이 터지더라고요. 그날은 배달 손님이 많아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죠. 근데 3층 총각이 저희 집 올라가는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를 마주치니까 놀란 눈으로 저를 보곤 뭐에 쫓기듯이 고개만 끄덕하곤 황급히 내려가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얼른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거의 흐트러진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새벽 2시에 3층 총각은 왜 우리 집 계단에서 내려왔고 아내는 왜 이런 몰골로 자고 있는 걸까? 온갖 의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는 비몽사몽한 눈으로 저를 대충 보더니 왔으면 씻고 자 이러는 겁니다.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더군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잠깐 화를 죽이며 그날 밤은 어떻게 보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래층 과부에게 이야기했더니 괜히 자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오히려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과부는 사실 그전부터 사모님과 3층 총각이 좀 이상해 보이긴 했어요. 사장님은 새벽같이 일하고 오시는데 사모님은 매일 그 집 들락거리고 서로 희희낙낙 거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사장님이 좀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증거 사진만 좀 많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래층 과부에게 사진 한 장이 전송됐어요. 보니까 우리 집으로 3층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시간은 저녁 9시쯤이더군요. 제가 한창 닭튀기고 있는 동안 아내와 3층 남자는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3층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원룸 근처 인쇄 공장에서 과장으로 있었는데 얼굴도 잘생긴 거 워낙 성격도 수더분하고 좋아서 저희 식구들하고 잘 지내는 총각이었습니다. 아내도 맛있는 반찬이 남으면 그 총각 갖다 준 다음에 몇 번 챙기는 것도 봤고요. 동생 같아서 챙겨주나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젊은 과부가 증거를 하나 더 찾았다며 저를 부르더군요. 그녀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아내가 3층 총각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젊은 과부 하는 말이 둘이 어디로 갔을지 뻔하잖아요. 저녁에 둘이 왜 차를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건 언제 찍은 거냐고 물으니 아내가 장모님 건강 때문에 집 근처 30분 거리에 있는 처갓집으로 가던 나라고 갔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장모님에게 안부를 묻는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잘 지내셨죠? 요즘 무릎은 어떠세요? 며칠 전에 아내가 장모님 무릎에 좋다는 한약을 사서 갔는데 약은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장모님은 무슨 약? 이러시는 겁니다.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더군요. 아내가 무려 7살이나 어린 남자랑 놀아난다는 사실에 정말이지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게 억울했고 화가 났다가 또 한편으로는 당해도 싸다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 여러모로 저 스스로에게 자책감이 들어서 술을 마셨죠.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마침 젊은 과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떠보니 낯선 방인 겁니다.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 죽겠는데 방은 낯설고 여기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더군요. 거실로 나와보니 주방이 보이고 주방 테이블 위에 콩나물국과 식사가 차려져 있고 쪽지가 하나 있더군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 아저씨 술 깨시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아 불사. 세상에 제가 젊은 과부 집에서 잠을 잔 거였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남의 집에서 잤으면 얼른 뛰쳐나와야 하는데 왠지 과부 집이 참 편안하게 느껴지고 오랜만에 맛보는 콩나물국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유롭게 집 구경을 하는데 작은 방 쪽 문을 열어보니 젊은 과부가 웅크리고 자고 있더군요.
괜히 잠을 깨울 것 같아서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저를 보더니 바람 피다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외박을 하시네. 개벌은 난 못 준다니까. 예전 같으면 미안한 마음에 그냥 넘어갔을 텐데 술도 덜 깼고 이미 아내의 부도덕한 장면을 본 터라 저도 성질을 버럭 냈죠. 지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딴 말을 해? 내가 당신 모를 줄 알아? 3층 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증거도 있어. 이럴 바엔 이혼해. 제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엄청 놀란 눈으로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제 뺨을 후려치더군요. 저도 솔직히 질세라 아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물론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만 이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더군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서성이는 동안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처가로 가 있을 거고 이혼서를 보낼 테니 정리하자는 거였죠. 어차피 부질없는 인생 이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과부에게 괜찮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간밤에 무슨 사고라도 친 것 없나 해서 연락을 해서 제가 무슨 사고를 치거나 민폐를 끼쳐드린 건 없나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냥 횡설수설하시길래 집에 데려다 드리겠다고 부축해 드렸더니 막무가내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제 방에서 코 골고 주무셨어요. 라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게 짝이 없더군요. 아내는 아내대로 보기 싫고 젊은 과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으니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도 못 이기는 척 오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식사를 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이야기했고 그녀 역시 남편 죽고 나서 정말 힘들다며 울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녀의 과거가 참 애처롭고 슬프더라고요. 원래 아빠 같은 남성 스타일을 좋아해서 자기보다 7살 많은 남자랑 결혼을 했었다는 겁니다. 둘이 워낙 사랑했던 사이라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세상에 아이가 물에 빠진 걸 남편이 구하다가 그만 아이도 남편도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이 세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꿈에 죽은 아이가 나타나서 엄마는 오래오래 살아서 자기에게 맛있는 걸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꿈에서 깨보니 너무나 생생해서 내가 살아서 아이와 남편 제사상을 차려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제용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팔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름 이름 있는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대거 몰리면서 그녀의 상품이 안 팔리기 시작했던 거죠. 자연히 월세도 못 내게 됐고요. 그냥 남편이랑 아들을 따라서 갈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치킨을 공짜로 주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길래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지켜봤는데 아내가 바람피는 줄도 모르고 너무 앞만 보고 사는 게 딱해 보여서 월세도 줄일 겸 바보 같은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려줄 겸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참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마음이 참 따뜻한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자에게서 느껴보는 배려였어요. 게다가 자식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술을 또 한 잔, 두 잔 나누고 이야기는 층층이 쌓여가고 자연히 나도 모를 감정이 생기더니 그날 밤 우린 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말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이성을 잃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근데 잠깐의 일탈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저는 그녀와 만남을 갖게 됐고 그녀 역시 저를 남자로서 맞이했습니다. 어차피 아내랑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위자료로 원룸 팔아서 남은 돈 주고 우리 다른 동네로 가서 살자. 솔직히 아니었으면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펄쩍 뛰었을 텐데 오히려 그녀는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깔끔하게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위자료로 원룸 건물의 반을 줄 테니 이혼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코웃음을 치면서 바람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위자료 반만 줘? 다 내놔. 이러면서 제가 젊은 과부랑 집에 들어가는 사진을 제 얼굴에 뿌리는 겁니다.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 역시 제 행동이 수상해서 나름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증거를 모은 것이 3층 총각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 건물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증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잘 됐다며 깔끔하게 이참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3층 총각이랑 그렇고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며 그냥 서로 없는 셈 치자고 했죠. 그리고 건물 판돈을 반만 받으라고 했고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내민 증거에 뒤가 캥기긴 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나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어서 합의 이혼하려면 쇳불도 당김에 뽑자며 그녀와 함께 바로 이혼서를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맞바람을 폈고 이미 마음까지 떠났는데 한시라도 빨리빨리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아내와 법적으로 완벽하게 헤어지고 저는 바로 그녀와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시골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면서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온 이유는 그녀의 부모님 산소하고 가까운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론 고향과도 멀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오빠와 여동생 아니냐고 하지만 제가 좀 건늙어 보여서 그렇지 현재 아내랑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냥 시골 넉넉한 인심에 하루하루 버티고 살던 도시 스트레스를 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아내는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젊은 총각이랑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소식은 전혀 모르겠네요. 오히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어디선가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상처를 준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론 그녀에게 평생 마음의 빛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곁에 있는 아내의 슬픔을 먼저 닦아주고 싶어요. 늦게나마 만난 사랑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키워나가려고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